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영어 학습자와 원어민들의 영어는 절대 저는 똑같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부터 편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교육 컨텐츠 크리에이터 윤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10만 팔로워 계정인 쌤영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영어 회화책 2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도 원어민처럼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영어 회화를 할 때 자신감이 있으면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또 어떤 친구가 전학을 왔었는데요. 그 친구는 항상 너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은 자신감이 넘쳐서 이런저런 말, 아무 말이나 영어로 막 던지다 보니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어를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영어 대사를 쉐도잉하거나 혼자서 이제 읽기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말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영어를 말할 때 많은 학생들이 영어 실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어로 제대로 된 한 문장조차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면서 실수를 하면은 외국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 굳이 그 실수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성장을 위해서라면은 외국 친구들에게 내가 만약에 영어로 실수를 하면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고 그 실수한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말하다가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실수한 문장들을 적어놓고 보관해 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 꺼내보고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문장을 직접 입으로 말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조금 더 원어민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영어 학습자와 원어민들의 영어는 절대 저는 똑같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억양입니다. 우선 처음 영어 말하기 시작할 때 모두가 되게 억양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영어의 억양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리는 게 당연한 거고, 영어의 억양은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원어민 영어 억양의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발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발성이 배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나가지고 좀 더 깊은 소리가 나는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야기할 때 톤이 일정하거나 아니면은 발성 자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할 때 아무래도 미국인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인들은 관용어와 구어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용어와 구어 모두 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은 저희는 솔직히 알고 있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어나 구어들 같은 경우에 직역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break a leg라는 관용어 표현을 직역을 하면은 다리를 부러뜨리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 표현의 진짜 뜻은 행운을 빌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학습하지 않고 모르는 경우에 미국인이 와서 break a leg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용어와 구어들을 원어민들은 정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 교과서나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한국인들과 원어민들 영어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약형과 줄임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축약형은 이미 학교에서 배워서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캔낫의 줄임말은 can't죠. 그래서 그게 바로 축약형인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임말인데 영어로 TTYL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뭐 외국인 친구랑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텍스팅을 하는 경우에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축약형이라고 하는데 talk to you later의 줄임말이 바로 TTYL입니다. 이런 축약형, 특히 축약형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카오 메시지를 보낼 때 줄임말을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크크, 뭐 하하 이렇게 쓰는데 원어민들도 그런 식으로 축약형의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표현이
표현이 LOL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걸 알고 보면 laugh out loud, 크게 웃는다 이런 식인데 그걸 다 쓰면 귀찮으니까는 원어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 보낼 때 줄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줄여서 얘기하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이런 축약형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와 한국인 영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 머리에서 이제 본인이 아는 문법적인 지식과 알고 있는 단어들로서 이제 주로 번역을 해서 이제 외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원어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수강생들 중에 제일 많이 틀리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너 약속 있어. 영어로 얘기할 때 반사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면 promise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그래서 약속 있어 영어로 얘기할 때는 do you have a promise? 이렇게라고 직역을 해서 물어보면 원어민들한테는 그게 엄청 낯선 표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표현 같은 경우에는 do you have any plans?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한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머릿속으로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런 한국식 영어 표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미드를 보면서 쉐도잉 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들을 많이 접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영어를 이제 티칭을 하고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영어 회화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영어 회화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영어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그분들은 영어 공부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남는 이제 여가 시간에도 항상 영어로 듣거나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은 이제 영어를 이제 습관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수강생은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영어로 이제 제가 정해준 팟캐스트 같은 거를 1시간씩 듣고 쉐도잉 연습을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부터 영어를 말할 때 발음이라던가 억양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편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격이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영어 회화를 할 때도 조금 영어 실력 발전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낯선 사람과 대화를 두려워하고 실수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본인의 영어 실력 발전이 좀 더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본인이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말이 많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영어 배울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또 내향적이라고 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불리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내향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영어 같은 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책 같은 거 영어로 된 원서들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영어 문장들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은 본인들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한국어를 말할 때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영어도 절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완벽함을 추구한다 보면은 두려워하고 실수도 하기 싫고 영어 자체가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해외를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이제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해외 유학을 갔다 오신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는 원래 미드 광이셨어요. 미드를 엄청나게 많이 보셨고 영어로 된 유튜브 채널 특히 브이로그 같은 걸 많이 보셔가지고 평소에 이제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습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영어 회화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로 된 컨텐츠를 자주 접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한국어로 된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기보다는 미드나 아니면은 영어로 된 할리우드 드라마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될 때 영어로 된 팟캐스트 아니면 영어 전자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어 회화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또다시 영어 학습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